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교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교재죠.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4-5 여기 지금 40페이지죠. 4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0페이지 가보면 여기 인시추라고 하는 장이죠. 인시추 현장 발포 리지드 폼. 그래서 현장 발포 폼부터 해서 어디까지 볼 거냐면 여기까지 이 원 컴포넌트 폼 이전까지 보겠습니다. 현장 경질 우레탄 폼입니다. 이게 이제 푸어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스프레이 인 플레이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기 현장 토출 이 이제 경질 폼에서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들이붓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분사하는 방법이 있고 온사이트 푸어링 앤드 스프레잉. 이제 이 장비들이 현장에서 발포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가 심플해야 돼요. 심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믹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요소가 필요해져요. 에곤을 높게 해야 된다든가 여러 번 나눠서 써야 된다든가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무 생각도 없이 폴리우레탄을 현장에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그냥 놓는다. 이거라는 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머리에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이제 제한 요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공이라고 시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공사죠, 공사 대체로 지붕이라든지 벽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탱크 이런 거를 단열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이 탱크를 이렇게 실내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저장 탱크나 이런 걸. 근데 이제 발포해가지고 발포된 거를 연결해서 붙이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발라버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단열 성능의 기본은 뭐냐면 심리스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끊김이 없이 이어지게 돼야 되는 게 단열의 기본 원칙이에요. 실링이라고 그러죠. 실링. 그래서 실링을 잘하면 단열이 잘 돼요. 이건 기본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링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중간에 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디펙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열교 현상이라고 해서 열교가 다리자로는 브릿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이 있으면 사람이 못 건너잖아요. 그럼 다리를 딱 놓으면 그 다리로 사람이 건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이 그 다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다리가 없으면 아예 전달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열의 기본은 심리스 완벽하게 감싸버리는 게 단열의 기본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장 발포가 유리한 점이 있는 그거 외에는 현장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량의 폼을 운반할 필요가 없다 또는 시공돼야 되는 그 객체 대상이 옮기기 힘들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덮어 씌운다는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옷 코트를 덮어 입죠. 덮어 씌우는 개념이죠. 이렇게 그런 장점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폴리우레탄을 발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폴리우레탄 특성을 진짜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극단적으로 피해야 될 방법이죠. 왜? 폴리우레탄은 반응 경화용 고분자거든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영향 요인에 의해서 이 좌우가 돼요. 반응의 패스 경로가 뒤틀립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 이런 거, 습도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이 제어되는 공장 안으로 들어와서 발포를 시키는 게 맞고요. 그거가 어쩔 수 없이 피해된다 그러면 현장 발포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프레이, 요거는 스프레이 폼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가 필요하고,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이제 발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오늘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스프레이 분사, 인슐레이션, 요것이 어떤 건지 개요 수준에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프레이는 이런 식의 시공이 일어나는 거죠. 작업자가 두 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도 해요. 한 명도 하고 호스를 어깨에 메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믹스헤드인데 요게 이제 이 건이에요. 건은 스프레이 건인데 여기 안에서 믹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출이 돼서 발포가 되죠. 그래서 작업자가 두 명이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히팅 호스인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힘과 어떤 이 근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 종일 서서 하니까 정말 힘들고 피곤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좋은 작업은 아니에요. 이제 이 작업하는 사람이 일당이 높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글로 된 거 볼드처럼 볼게요. 폴리올 폴리 이소시아네이트 폴리메릭 MDIS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공급 없이 분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분사할 때는 공기가 공급이 안 되는데 이제 분사가 끝나면 계속해서 공기가 공급이 되면서 리액션 믹스 믹스드 리퀴드가 이 반응해가지고 굳지 않게 밀어주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여기 건 안에서.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명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전달 호스 이제 이거 원료 드럼하고 드럼에서 펌핑해서 올려주는 거는 이게 이제 밑에 있죠.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지붕 위에요. 이쪽이 밑에일 것 같고 이 지붕 위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 발포는 이 현장하고 이 기계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에, 길게 연결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가 여기에 압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머니까 이 압력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믹싱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원료가 디자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빠른 반응과 경화 그런 현장의 특성 때문에 이제 빨리 경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외부의 자격 온도라 기온이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시키고 빠르게 경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프레이 원료를 만드는 회사 두 회사가 있다. 근데 조금 빠른 쪽으로 지향성을 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면이 잘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쪽이 더 유리한 거예요. 느린 반응이 불리해요. 근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 허용성이 있는 게 작업자 입장에서는 품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반응의 여유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충돌해요. 많이 충돌합니다. 품질과 작업의 편의성 그리고 이제 요 코스 길이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 보면 점도도 영향을 많이 주겠죠. 점도도 보통은 이제 제가 센센센 법칙을 늘 주장을 하지만 이런 이 믹싱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펌프 그다음에 시공 조건에 의해서 점도가 영향을 주는데 점도가 낮은 놈들은 좋은 물성이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늘 그래요. 점도 좋은 물성이 안 나와요. 근데 시공에서 점도가 높은 놈들이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이 현장 시공은 점도가 높다 해서 물성이 잘 나온다 이런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장 시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쏘게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벽에다가 쏘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이렇게 쏘게 되는 상황도 있죠.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원료가 디자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조건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쏘는 사람이 한 조건에 맞춰 가지고 쏩니다. 요렇게 쏠 때랑 요렇게 쏠 때랑 뭐 특별히 기계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이 많은 날은 조금 더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켜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작업 표준에 따라서 그냥 작업하게 하는데 그 표준도 대체로 이제 편의성 때문에 하향 안정화를 해놓죠. 사실은 품질 면에서 보면 상향 안정화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작업자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더운 날 온도를 더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추운 날은 올려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기술 수준이 여기에는 뭐 이렇게 어플라잉 페인트를 칠할 때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데 이 현장 작업자의 요거는 이제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컨트랙터라고 해서 우리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몇 개월 정도 배워요. 그거를
그래서 그 일종의 협회, 조합 같은 그런 느낌 딱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층층 발포, 레이어 바이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저는 솔직히 많은 현장을 뛰어다녔지만 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이 책이 나온, 이 교재가 나온 시대에는 이게 있거나 아니면 이 책이 아마 미국 쪽 그쪽에서 써진 것 같은데 거기는 이런 응용 분야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는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포밍 머신 이스 리미티드라고 하는 게 명확히 있어요. 발포기의 성능이 제한돼서 이제 일단 토출량하고 연속 토출의 문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캐비티가 공동이 굉장히 큰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 건의 액을 쭉 주입해 가지고 채운다.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시공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잘못된 상황이죠. 근데 그런 응용 분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딘가는 있겠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귀신도 어딘가는 있겠죠. 저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거 머신이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자료를 만들고 이제 검토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폴리우레탄에서 굉장히 많은 선입관들이 이제 있어져 왔는데 그게 왜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 AI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뭐 제가 하는 그 AI들은 챗GPT, 제미나이, 뭐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마누스, 클로드 뭐 해가지고 한 더 있는데 이렇게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선입관이 왜 생겼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옛날에 기계적 한계라는 거예요. 기계적 한계. 물론 이제 원료 배합 합성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커요. 폴리올이 그레이드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폴리올에 대한 다양성, 폴리에스터 폴리올, 폴리이서 폴리올 요 정도에서 몇 그레이드 안 되는 걸로 처방을 잡아서 해야만 했던 그 다양성. 요것도 선입관을 만들어준 요인이었는데 이 기계 발포기가 제한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지금으로 치면 옛날이면 이제 90년대, 1990년대 이전에 기계적인 설계라든지 제작, 그 다음에 작동 이런 측면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원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보완되면서 선입관들이 이제 쌓인 거예요. 그런 선입관이 지금도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기계들이 개선되고 원료들이 개선되면서 그게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판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건데 이것도 층층 발포 이것도 그런 거죠. 이 책에서는 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과감하게 그냥 이하 생략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굳이 설명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고요. 스프레이 발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글로벌 스프레이 폼 발전 상황하고 우리나라 스프레이 폼 발전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 다른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화재 참사의 주범이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이 악마화된 대표적인 이 응용 분야가 이 분야예요. 그리고 이제 발포제 문제가 있어요. 발포제가 이쪽은 사이클로펜탄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폭발성이 있는 가연성이 있는 발포제를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141B, HCFC 141B가 폴리올에 섞여서 이렇게 이제 폴리올 믹스처럼 들어와 가지고 됐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사용량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사회적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발포제가 이제 HCFC를 못 쓰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HFC도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글로벌 워밍 포텐셜 때문에. 근데 그거랑 준부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닿아 가지고 그게 왜 문제냐? 준부련이라고 하는 거는
발포제가 많이 들어가는, 이 밀도가 낮잖아요. 얘가 발포제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는 발포제의 가연성이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 발포제를 써야 되는데 이 대체 발포제가 거의 소화제, 가스 소화제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다 비싸죠.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요. 안 만들죠. 그 케미칼 회사들이 그런 특수한 물질을 폴리우레탄 발포제로 쓸 만큼 그만한 양을 만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스프레이 단열 시장은 이미지적인 측면, 화재 참사의 주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적인 측면, 발포지 공급망 관련해서 뉴 발포제, 뉴 제네레이션 발포제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점차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도 일부에 여전히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필 규정이라고 글로벌 트렌드를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 스프레이 폴리우레탄 폼 기준에서 시장에서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해서 연간 메트릭 톤으로 해보면 뭐 30만 톤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스프레이 폼 단열이 현장 시공 폼으로서 압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스, 실링 이런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난연 규제가 없는 건 아닌데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거의 자소성 수준, 자기 소화성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단열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PPT로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새로운 PPT 넘어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마누스 AI를 통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스프레이 폼 SPF라고 해서 스프레이 폼 약어로 이렇게 쓰여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미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프레이 폼에 대해서 이 SPFA라고 있어요. 예, 스프레이 폴리우레탄 폼 얼라이언스네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뭐 컨트랙터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작업자를 컨트랙터라고 해요. 컨트랙터. 그래서 요게 컨트랙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멤버십 있고요. 예, 보면은 러닝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커넥트, 어드보케이트 이렇게 여기서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컨트랙터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서구 유럽 쪽은 기술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컨트랙터로 멤버십 되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연봉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코스 거쳐서 양성이 돼서 이제 실제로 약간 개인 사업자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폼이 이 미국 시장에서 30만 톤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장점은 뭐 현장 발포, 완벽한 기밀 이거예요. 이거 완벽한 기밀, 기밀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단열이죠. 기밀 때문에 고단열 성능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량 접착 이거는 이제 편의성이죠. 편의성.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오픈 셀폼하고 클로스 셀폼이에요. 이게 이쪽이 이제 루핑 이제 그 밟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제 속의 충진의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외단열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한 측면, 이거 내단열 쪽으로 유리한 측면인데 여기는 장점이 밀도 굉장히 낮아요. 요거는 밀도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0배 폼 이렇게 일본에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그린 폼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는데 이쪽은 원료값이 조금밖에 안 들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밀도가 높죠. 여기 보면 밀도 차이 나죠. 낮음, 높음.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되죠.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표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면을 써요. 그래서 면을 잘 잡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클로스드 셀 폼하고 오픈 셀 폼인데 이제 연질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오픈 셀 폼은 폴리홀드 연질 폴리오를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경질 폼, 연질 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연질 경질이라는 이 단어가 온갖 곳에 쓰여요. 그냥 폴리우레탄에 연질폼, 경질폼 할 때 경질 단열재를 위주로 하는 경질 시장, 자동차용 또는 매트리스 이런 쪽을 위주로 하는 연질 시장이 있지만 경질 폼 안에서도 이렇게 스프레이 폼 안에 경질 폼이 있고 연질 폼이 있다. 그러니까 용어를 굉장히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죠. 그때 그 시공에 대한 차이를 아까 언급돼 있는데 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장점 특성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소음 감소 이런 것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폴리우레탄 스프레이 단열재 부분만 해도 한 장르예요. 장르. 이제 영화가 공포 영화가 있고 뭐 코믹 영화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하나의 장르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려면 뭐 몇십 개 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원료부터 시공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도 이렇게 메인 장비, 그 다음에 공급 펌프 가이로스 이게 이제 일종의 발포기를 미니화 시켜 놓은 개념이에요. 발포기를 미니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가 있죠. 자, 보면 이제 이게 이 발포기 몸체, 스프레이 기계 몸체고요. 여기는 이제 펌프하고 히팅 설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원료가 이렇게 이제 빨려오죠. 이거 에어펌프예요. 에어펌프로 에어로 밀면 이렇게 빨려옵니다. 그래서 에어 컴프레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발포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 드럼이죠. 이소폴리올 이거 한 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쏘기 시작하면 이거랑 동시에 부피율로 1대1로 나가요. 부피비예요. 킬로그램 비가 아니고 중량 비가 아니고 부피비로 1대1로 나가서 싹 다 쏘고 나면 똑 떨어지게 맞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1대1 비예요. 1대1 비. 왜냐하면 펌프를 하나를 쓰고 왕복으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밀고 이쪽 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압력을 동일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호스인데 호스에 이 히팅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팅이 돼요. 히팅 이렇게 그래서 건까지 와요. 제가 여기에서 그 발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포기로 몰드폼을 쏜다라고 하면 이 기계 본체랑 믹스 헤드가 멀면 뭘 해야 돼요? 여기 히팅 호스가 있잖아요. 히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몰드폼 실내에서 발포를 하는데 스프레이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되냐. 이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믹스 헤드가 믹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핸들링, 이 작업자 핸들링 측면에서 편의성이 제공이 되죠. 작고 가볍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믹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원료의 점도라든지 일단 스프레이는 기본적으로 저밀도예요. 밀도가 낮아요. 어, 폼 나오는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물리적 발포제를 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밀도, 액 자체가 저밀도고 여기 프리폴리머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이소시아네이트를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은 이제 요게 실내에서 쏘는 거고 요게 이제 실외 이게 이제 주로 이쪽이 이 경질 그 다음에 클로스드 셀 여기 오픈 셀 쏴버리면 안 되죠. 여기 비우고 막 그러는데 이제 외기의 영향을 직접 받으니까 여기 실내는 이제 클로스드 셀을 쏘면 밀도가 너무 높고 그냥 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쓸데없이. 그래서 이제 이쪽은 오픈셀인데.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극단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왜 이제 극단적인 걸 가져왔냐면, 요 거리 있잖아요. 이 건과 여기 이 쏴져서 시공되는 거리.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뭐가 불편할까요? 일단 이 분사 거리가 가까우면 이 액이 여기 닿아가지고 흘러내리죠. 이제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밍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리가 이거 2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도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한 이 정도 건높이가 더 편하죠. 이거 지금 좀 불편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내 가슴 앞에 이 건이 있는 게 되게 편해요. 편하게 잡고 하면 돼요. 이거 내려뜨리면 이만큼 더 무게가 더 걸리는 거예요. 몸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이 사람과 실외에서 하는 사람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거리감 때문에 이제 원료가 이거랑 반응성을 똑같이 맞췄다 그러면 흘러내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발열이 있잖아요. 발열. 여름에 더운 날 이걸 시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거리감.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열이 날아가죠. 근데 여기는 더 죽는 겁니다. 더 죽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실내 슐의 장단점들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셀 폼, 이쪽은 클로스드 폼인데 이렇게 실내에도 특정한 곳에 이건 지금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클로스드 셀 폼이거든요. 네, 이 반짝이잖아요, 표면이. 이렇게 클로스드 셀을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컨트랙터 작업자가 우리나라는 건면이라고 그러죠. 건면이라는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흉기를 소지한 사람 이런 느낌. 건이라고 하는 게 그 서양에서는 되게 안 좋은 용어로 받아들여져요. 건 자체 총인데 이 총에 대해서 범죄의 냄새가 나는 뜻으로 이제 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맨이라는 단어를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기술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시공기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시공기술자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제 결론은 이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그 친환경 이런 측면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략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 스프레이 폼에 대한 시각이에요. 에너지 절감, 친환경,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스마트 시공 기술 전문. 이게 시공이 간편하니까 뭔가 매립, 그러니까 뭐 전자장비 같은 거, 센서 이런 걸 매립해 놓고 그 위에다 시공하고 이런 게 편하니까 이제 IoT도 쉽게 할 수 있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지속성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어요. 이 시장 자체가. 근데 한국은 뭐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추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스프레이 폼에 대해서 이 장점 뭐 이런 거를 소개해 놓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도 많고요. 영상들이.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한두 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LPG 스프레이예요. LPG 선방용 단열인데 LPG 선방은 완벽하게 외단열 공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큰 LPG 선박을 얘기하는데 밖을 단열하고 그 위 부분에 보호 코팅을 폴리우레아 코팅을 해요. 그래서 요런 자료도 있으니까 제가 요거 카페에다는 링크를 다 그대로 걸어 놓을 테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넘기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밑에서 이렇게 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그러니까 LPG가 들어가는 용기 이것 자체를 통으로 감싸서 단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질 폴리우레탄 스프레이 폼에 대한 강의를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기본 개념하고 오픈셀, 클로스드셀,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기술자. 근데 요거는 한 번쯤 얘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온도 압력과 작업 편의성. 이게 뭐냐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공 기술자가 아무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도 이 온도는 조금 높은 편이 유리해요. 이제 프로스 포밍이라고 하는 그 발포 기법을 활용하는 시공이기 때문에 온도가 발포제 비점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료에서는 발포제 비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시공 기술자는 그 발포제가 무슨 발포제가 써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정보가 있으면 그거보다 살짝 높은 온도는 그 근처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압력은 이제 분사인데 이게 분진이 많이 날린다고 해서 압력을 낮춰버리면 이제 반응 속도하고
요 믹싱의 상호관계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폼이 불균일해져요. 그래서 이제 온도와 압력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폴리우레탄 스프레이 단열 애곤 압력 이렇게 해보면, 여기 보면은 적정 온도 45도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냥 한국에서는 제가 오래돼서 이거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30도 겨우 넘기는 정도 수준, 35도 이렇게 맞춰요. 히팅 케이블에 그 히팅 호스의 온도를. 왜냐하면 어깨에 매잖아요. 손에 다 팔에 닿고 어깨에 매고 이게 이제 이 더운 날에 이 정도 45도면은 이제 더워 죽겠는데 이게 닿으니까 더 덥고 그렇죠.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을 히팅을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런 식의 온도하고 그냥 35도하고 10도 차이 나잖아요. 폼 자체의 물성으로 보면 말도 아니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량 시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온도가 낮아지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업자의 편의성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00ps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개념에서는 700psi 정도, 뭐 이렇게 650, 700 이렇게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모르죠.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근데 이게 45도 1000psi가 HCFC 141B 이게 비점이 33도인 것에 의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발포제가 되면 이게 이제 바뀌는 게 맞죠. 다른 발포제가 되면. 근데 이게 이제 원료 특성하고 건에 이 스프레이 기기의 이 세팅치를 호환시켜 줘야 되는데 낮은 쪽으로 호환시키느냐 높은 쪽으로 호환시키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작업의 편의성하고 이 상충돼요. 불편해요, 작업자가. 근데 품질 측면에서 시공 품질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항상 아마 원료 회사하고 그 시공 기술자하고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싸움.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낮추고 작업이 편의성이 있는 쪽으로 원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한계에 있다 어느 한계에 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시공 기술자가 이제 원료 회사의 의견을 맞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둘이 좀 조화롭게 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끌어나가면 항상 좋은 품질의 스프레이 단열 시공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